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증시 폐장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식시장도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이라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오며 2,000선을 회복했죠. 배당락을 감안하면 코스피는 1% 이상 오른 겁니다. 자, 기관은 17거래를 만에 코스피 쪽에서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수로 대응해주면서 시장을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탄력은 더 강했습니다. 단숨에 500선 근처까지 올라오며 496선의 오늘 종가를 형성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금요일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2014년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조인희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가능한데요. 전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 중국 증시 힘을 받아서일까요?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잘 봤습니다. 네. 두 눈으로 잘 봤는데. 예. 네, 그야말로 지금 증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일에 맞게끔 어제도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이 좀 강했고 오후장이 좀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좀 스탠다드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었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당락이 이루어진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배당을 그동안 좀, 고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라든가 KTNG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 배당락일에 맞는 또 하나의 또 종목들의 움직임 좀 있었고, 좀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날 시장에 있어서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외국인들의 선물적 매수 물량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장에 있어서 현물에 대한 매수 물량이 오늘 좀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그동안 선물 시장에서만 계속해서 선방을 보여줬던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시장에 이제 수급이 형성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일부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의미는 아무래도 2014년도에 1월달 증시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좀 신호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너무나 좋게 수급도 그렇고 지금 현재 평범하게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좀 폐장일입니다. 폐장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수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주식 시장 안 봐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까지가 거의 마감일이었다고 보시고, 네. 내년을 좀 준비하기 위한 휴가를 갖다가 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2일이 또 그 첫 개장일입니다. 네. 10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 대해서 내년 1월 달도 좀 기대를 좀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흐름이 좋았던 통신주, 이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방통위에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 통신주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잡아봐야 하는 걸까요? 네,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이제 경기 방어적인 좀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때문에 이제 아무리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좀 악재가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있어서의 출렁임은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추세는 어차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선행지표, 그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일 우리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할 것 없이 좀 경기 민감주들, 철강까지 해서 민감주들이 잘 움직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당락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 이제 경기 방어주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하루였기 때문에, 네. 통신주들이 좀 단기적인
좀 하락은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22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뭐 20만 원, 21만 원까지 좀 내려와 준다면 뭐 땡큐하고 다시 한번 좀 진입해 볼 수 있는 자리고, 지금 현재는 좀 진입하지 말고 좀 관망으로 네.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 중국 상해 증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좀 급락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렸는데, 박수범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뭐 반등 나올 것이다 하셨거든요. 오늘 한 1% 이상 강하게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중국 시장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을 겁니다. 뭐 거래량 없이 어제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바로 반등을 좀 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신용 경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게 중국 시장은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게 미국 시장에서 일어날 문제라면 좀 우리가 심각한 문제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가들은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그 체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당이죠. 공산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결정이 빠르고 그게 따른 이제 그 금융 정책들을 빨리빨리 이제 그 부분에 맞게끔 지금 정책들이 빨리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경색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뭐 그 기초 체력이 좀 약화되어서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그 하방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악재가 생겼다. 이러면 우리가 좀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지만, 단지 그 유동성의 문제라면 이거는 절대 악재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부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올해 거의 마지막 거래일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선방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2,000선 회복하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인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 글로벌 시황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경제 지표는 좋았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는 전주 대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홀리데이 시즌 그 소매 매출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강보합세였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6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최고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00년 9월 이후 최고치 경신 지속 중인데요. 우리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엔달러가 최근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한국 수출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 경신하면서 105엔 근방까지 올라왔고요.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매는 소폭 매수 우위에 있었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지수는 2,000선을 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1,060선을 치고 다시 원화 강세에 돌입했고요. 심리적 지지선인 1,050을 하향 돌파할 수 있을진 좀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이런 시장에서 향후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조기 데이퍼링의 영향은 시장에 거의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천천히 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시장은 좀 안도 랠리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의 경우 여전히 원달러 환율 1,050 레벨이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2,000선 안착 여부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현재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자금이 되신다면 연말 윈도우 드레싱 흐름을 타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달러 환율이 1,050 레벨 돌파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돌파한 후에 좀 행동을 하는 게 나아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또 실적이 좋은데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손실이신 분들은 연말 이후 상승세 올라올 때까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락이 끝났습니다. 배당락을 이겨낸 모습인데요. 전체적 수급을 보면 실제로는 코스닥을 3배 정도 많이 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비 시총 규모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연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해서 중대형 우량주 수급이 몰렸다면 이 윈도우 드레싱 월요일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고 이후에는 실적 좋은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중에 실적 좋은 중소형주 좋아 보이는데요. IT 섹터가 좋아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자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던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렌터카와 라겐나, 한국전력과 CJ가 모두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LG 렌터카 거래량도 실리면서 누적 수익률 34.2%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누적 수익률 11%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트에 들어온 이수화학은 편입되자마자 1.2% 수익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림당과 리드코프는 어제보다 손실폭이 커졌습니다. 각각 마이너스 2.1%, 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담겨 있는데요. 대한해운은 이틀째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1.6% 플러스로 어제보다 수익률은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M 오늘 3% 급등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0%이고요. EJ바이오도 오늘 4% 가까이 오르며 매수가 위로 올랐습니다. 휴원스도 오늘 3.6% 급등하며 누적 수익률 19.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가 오늘 손실폭을 줄인 가운데 현대 엘리베이는 수익률 반납하며 0.3%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죠. 1.4% 반등하며 손실률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9%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루멘스가 다시 매수가를 회복한 가운데 미디어플렉스 더 올랐군요. 9% 수익 중이고 성우전자도 함께 추가 반등하며 5.6%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철 자전거가 반등 나오며 손실률이 줄었고요. 모베이스 배당날 감안하면 매수가가 9,680원으로 기존 11,600원에서 수정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11,500원으로 수정된 목표가 12,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8.8% 기록했고요. 오늘 밴드 윤 대표는 매수가 아래에서 마감하면서 0.3%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 추가 상승하며 10% 누적 수익률 달성했고요. 5분 이슈가 발행한 한화생명 9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5.7%로 수익이 줄었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어제와 비슷한 흐름 이어간 가운데 나스미디어는 6.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편입된 이수화학에 대해서 AS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수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가 한번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시점에 좀 놓여 있습니다. 거의 뭐 3년 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수화학 좀 우리가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그 세탁기에 사용하는 합성 세제를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뭐 크게 갑자기 준다거나, 그리고 매출 크게 는다거나, 이런 그 기복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매출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거기다 해외 수출이 지금 이제 생산 물량의 97%가 해외 쪽 수출 물량으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화학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내수시장을 살리는 흐름들, 분배 정책을 펴면서 내수시장 살리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면 이수화학 또한 좀 수혜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거기다 또 환율 시장의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의 좀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뭐 달러가 다시 한번 좀 강세는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달러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여준다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환율 수혜주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도 뭐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은 좀 양호하게 지금 차트 모습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지금 이제 뭐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2,650원까지 보여줬는데 지금 21평선까지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잡아줄 거고요. 거기에 따른 좀 수급의 변화는 반드시 좀 이루어지면서 특히나 좀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정확하게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니까 네.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수화학 AS 도와드렸고요. 자, 이 조인 전문가님의 종목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스카이라이프 한번 AS 받아볼까요? 네. 스카이라이프 그 포트유닛 CJ 헬로비전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스카이라이프도 그 가입자 모멘텀이 증가하고 그리고 네. 미디어 방송 산업 규제 완화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질 거라고 보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 네. 가장 중요한 추천 이유가 수급이었죠. 예, 지금 수급 보시면 기간 꾸준히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는 수급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강력히 추천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기간과 함께 연말에 안전하게 묻어가는 것도 수익률 형성에 좋다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수급 모두 좋고요. 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목표가는 연말 지나서 좀 더 지켜보고 조정을 한번 다시 드리는 걸로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스미디어도 그 KT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KT 네. CEO가 선임된 것과 함께 상승 더 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목표가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미디어도 지금 수급이나 차트 모두 좋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네. AS 종목.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한화생명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9거래일 만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한 가지 있었죠. 일단 오버행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예금 보험공사의 자금이 나오면서 9거래일 만에 음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한화생명 흐름 짚어봐 주시겠어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5일선과 21선 그 이평선이 간격이 넓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21선 이격 조정이라고 좀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생명의 수급의 그 주체가 프로그램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급을 보시면 제가 이것 또한 수급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기관이나 금융 투자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화생명까지 AS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현대제철이군요. 포스코인 대표적인 국내 철강주죠. 오늘 기관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2% 이상 강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바닥을 짚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과거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현대제철입니다. 네, 현대제철 대표적인 국내 철강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 일단 흐름 좋았습니다. 2% 이상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자, 현대제철을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철강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철강 그 산업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네. 철강이 없이는 모든 제품을, 제조업들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이제 철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포스코지 않습니까? 포스코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 쪽보다는 우리가 현대제철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린 거야.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그룹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두고, 그에 따른 현대제철에서의, 또, 현대 하이스코어의 또 합병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와 그에 대한 매출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좀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 하이스코어의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현대제철을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좀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좀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제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제철은 과거에 인천제철이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2002년도죠. 2002년도에 그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인수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네.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산미특수광이라든가 그리고 그 전에 강원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과 이제 계속해서 인수 합병이 좀 이루어지고 계속 덩치를 키워왔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좀 자동차 강판 쪽으로 해서 좀 특화되는 분위기고 그에 따른 현대 하이스코어가 가지고 있던 이제 그 자동차 강판 부분을 이제 합병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다라는 데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 그게 따른 좀 최근에 보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고로가 좀 완성이 되면서, 그게 따른 이제 생산량이 더 크게 캐파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현대제철을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세계에서 지금 10대 그 제철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2,400만 톤이 지금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캐파는 충분히 지금 현재 넘어설 수 있는 좀 위치에 좀 와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고, 그에 따른 지금 차트 흐름도 좋고, 외국인들 수급 좋고, 기관들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경기 민감주 중에 그 철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달 들어서 올해를 통틀어서 본다면 철강주 사실 좀 부진했던 업종 중에 속하기도 하는데 내년 2014년에는 어떤 업황 개선을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철강주들 보면 뭐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PBR로 따지면 0.5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6만 원까지도 내려갔었지만 지금 현재 8만 원까지 단기간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BR로 따지더라도 지금 현재 0.7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률은 좀 더 가져가도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거기에 따른 이제 성장성 또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철강주들이 그동안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단가 하락 부분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부분들이 철강주들의 주가 움직임에도 굉장히 둔화되고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졌지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미국 경기랑 유럽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부터는 좀 철강주들이 좀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대외적으로는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수점 좀 잡아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49% 상승하면서 86,4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금 정별화를 이루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 부분들이고요. 다른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지금 현재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계속해서 좀 행보 구간을 만들면서 2차 상승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강하게 이평선들을 모두 이제 밟고 일어서는 강한 양봉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 상승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가격이 일단 매수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85,500원을 좀 제시하고요. 거기에 대한 목표 가격은 1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원, 8만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솔 홈데코입니다. 거래소, 종이 목재 관련주이고요.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는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히 올랐는데 이번 달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1.8% 상승하며 1,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CJ제일제당입니다. 거래소 음식료품 관련주이고요. 최근 들어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장 대장주로 한솔 홈데코와 CJ제일제당 가져오셨습니다. 자, 먼저 한솔 홈데코 오늘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이 한솔 홈테크 목질개 바닥 전문 업체인데요. 이 회사 전반적인 상황부터 얘기를 드리면 과거와는 달리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그 천연 소재 선호 증가에 따른 강화마루 시장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 수요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또 반기 순이익률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추천을 드리는 그 이유 중에서 주목할 것은요. 이 회사에서 10년 전 뉴질랜드에 그 조림지를 통한 안정적인 목재 원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요. 이것의 벌목 시기가 2015년입니다. 2015년이면 내후년인데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년에 시범 벌채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마루판을 만들고 나무 상자도 만들고 나무를 주 원료로 하는데 이제 수학기에 접어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 외형 성장에 크게 기여해야 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 국회가 통과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아파트들을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예전에는 건설사들이 도매로 그 바닥재를 묶어서 쓰게 됐었는데요. 아파트 수직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낡은 내부를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낡은 마루 바닥도 많이 바꾸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2014년 예산 매출액이 한 2,600억 정도로 보고 한 순이익이 51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8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 60% 상승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9월부터 기간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7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그 1,900원 제시하고 싶은데요. 보수적으로 좀 보고 한번 끊어서 가는 걸로 하고 1,800원 제시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솔 홈데코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었죠. CJ제일제당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좀 최근 들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투자 매력도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이 CJ제일제당 가공식품을 하는 회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 건강과 편의 추구라는 그 사회적 지금의 트렌드랑 가장 잘 맞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한 가공식품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서구화 고급화되어가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브랜드를 그 프리미엄화하면서 뛰어난 맛과 품질,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국내 종합식품에서 1위를 그 공고히 지키고 있고요. 현재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그 뭐 다시다, 장류, 스팸, 햇반 등 주요 제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육가공 등 신선한 제품이 브랜드 가치를 강화시키는데 꾸준히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바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기존 사업 확대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비비고를 글로벌 시장의 식품 및 외식계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컴퍼니로도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 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설탕, 밀가루, 대두유 등 일반 제품이 이렇게 완만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생활 필수품이라는 이 산업 특성 때문에 수요 탄력성이 낮고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지만 국제 곡물 가격 또 환율 등락으로 인해서 원가 등락에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 추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저번 시간 불기둥 종목으로 이지바이오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사탕수수나 곡물, 밀가루 등 원재료인 곡물 가격이 안정세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성장 촉진제인 다이신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옥수수 스프레드가 최고 2010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 중이면서 돈육 수요가 견고해지면서 가격대 지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반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과 곡물 가격 하락으로 원가 하락의 그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이익 개선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좋은데요. 네. 네, 좀 화면이 좀 늦게 나가고 있네요. 네네. 네. 자, 잠시만요. 예. 지금. 일단 최근 들어 흐름을 보면은 글쎄 한 4거래, 한 5거래일째 빨간색 음봉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한 0.7% 약 부합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CJ제일제당 차트 준비되셨나요? 잠깐 잠시만요. 아. 예. 네. 일단 오늘 제 차트를 좀 보니까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뭐 향후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차트가 예. 지금 안 나오는데 예. 이 차트를 보셔도 지금 차트 부분 아주 좋은데요. 주봉, 월봉, 일봉 모두 좋습니다. 주봉 네. 골드 크로스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뚫고 있어서 월봉도 저항선이 없고요. 그리고 일봉도 그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동그랗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를 좀 못 보여드렸는데 죄송하고요. 네. 매수가는 매수가는 26만 7천 원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그 손절가는 30만 원. 네, 30만 네. 원이고요. 그리고 매도가 손절가는 네. 25만 8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CJ제일제당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두 전문가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6% 가까운 반등세 나왔죠. 오늘 종가는 33,300원. 다음 주 월요일 불기둥 종목이 있고요. 자,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가비아입니다. 코스닥의 IT 서비스 관련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는 1% 이상 오른 4,8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대한항공인데요. 그 전에 먼저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 갖고 오셨던 이주열 페어가 오늘 상한가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전략에 그대로 성공했는데요.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네. 이주열 페어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전 중에 좀 강한,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던 부분이었는데, 자, 장중에도 좀 아침부터 좀 흔들림은 좀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도 7,000원으로 시작해서, 거의 6,600원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그에 따른 이제, 아침부터 급하게 좀 상한가로 좀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주열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업의 분석을 떠나서 이제부터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지금 이제 혹시나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 갖고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까지 이제 상한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홀딩 전략이지만, 네. 상한가가 풀린다든가, 약간 5%에서 6% 정도 상승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큰 매도 물량이 한번 좀 출회한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좀 차익 실현하고 좀 빠져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유통 물량에 보면, 지금 650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주가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약 절반 가까이가 좀 유통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이제 월요일장에 있어서 일부 좀 차익 실현하고 좀 빠져나오는 위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주열 페어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불기둥 종목 대한항공인데요. 먼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들어볼까요? 대한항공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감자도 했고, 그에 따라 이제 한진 해운 쪽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지원 자금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대한항공이 가야 될 자리에서 정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하락하고 있었고, 원화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내려왔던 게 이제 대한항공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한진 그룹 쪽에서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또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금요일 같은 경우 한진해운 홀딩스 같은 경우 상한가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이제 대한항공 또한 금일 5.94%라는 좀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 월요일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기둥주로 한번 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좀 항공주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원화 강세로 좀 돌아선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가 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부 텍사스유가 좀 상승으로 좀 잡아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유가는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항공주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에서 이제 여객 이제 여행객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매출이라든가 영업 구조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히려 유가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이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의 정말 비용 지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손실이 없는 그야말로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한항공 지금 현재 위치에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가능한 자리고, 그에 따라 이제 차트 흐름 또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좀 흐름들이 좀 좋지 못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 이제 5.94%라는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22평선을 크게 강하게 뚫어버리는 현상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거기다 이제 거래량까지 좀 동반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 시점 잡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를 말씀드리면은, 자, 매수가는 일단 이제 시초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게 따른 이제 손절 가격이 28,000원쯤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35,000원까지 네, 홀딩 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가비아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가비아입니다. 그 가비아 회사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회사 그 주된 사업이랑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업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그 영위하거나 인터넷 환경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및 솔루션을 서비스 제공하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업을 중개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호스팅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스마트 웹 활성화, 그 다음에 파일의 고용량 등에 따른 IX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경상 연구 개발비 등 판관비 증가로 영업 수익이 저하된 반면에 배당 수익 등 금융 수익의 증가로 순이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마진인 하이웍스 사업 매출 비중의 증가와 또 매출 증대에 따른 고정비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그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무난하게 현금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적절한 유동성 확보하고 있어서 사업 운영상도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그리고 펄을 기준으로 볼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100억 정도 순이익을 낸다고 볼 때 3분기 실적으로만 봐도 90억 정도 매출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이 700억 정도도 안 되는데 그 퍼가 10이 안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골든 클로스가 나고 있습니다.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나와져서 네. 또 거래량이 줄면서 21선 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급등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800원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 대한항공과 가비아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 불기둥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예, 바이오 스페이스. 네, 바이오스페이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예, 8,4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20%입니다. 8,400원에 매수하셨어요. 언제쯤 들어가신 거세요, 어머니?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 오늘 좀 급등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안 그래도 종목도 좋고, 다 가치주로 해갖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네. 업황 자체가 너무 크게 변해가지고 바이오주가. 네. 이게 헬스케어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란지, 네. 장기 쪽으로 좀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이미 어떤 기업인지는 공부를 충분히 하셨나 봐요. 예. 아,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목표가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지 그 여부 좀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 바이오스페이스 들어봤습니다. 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8,400원대라고 하세요. 전망 네. 어떻습니까? 바이오스페이스는 좀 발달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IT 쪽에서 바이오라든가 줄기세포 쪽에 보면 좀 주가 흐름들이 좀 좋지도 못했었고, 그동안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유동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너무 R&D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그 부채 비율이 좀 높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바디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인체 측정기죠, 인바디가. 하나의 측정기로서 이제 종합 측정기로서 이제 B2B 쪽으로 이제 제품들을 이제 매출을 좀 보여줬는데, 네. 최근에는 B2C 이제 일반 고객들이 이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제품도 이제 선을 긋고, 그에 따른 최근에 또 중국 쪽 수출 물량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이제 뭐 바이오 관련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관련주죠. 헬스케어 관련주로서 우리가 바이오 스페이스는 좀 괜찮다라고 좀 저도 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지금 거의 뭐 차트 흐름상 어느 정도 그 수렴 구간이 지금 현재 뭐 놓여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수렴 구간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방향성이 크게 좀 정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이 8,400원이시죠? 네. 그다음 비중이 지금 현재 20%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8,400 지금 딱 20원이 조금 더 수익이 난 상황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 가격을 좀 말씀드린다면 전 고점 부분이었던 13,000원까지 이제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좀 더 수렴 구간은 좀 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13,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뭐 펀더멘탈도 있고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바이오 스페이스 계속해서 꾸준하게 13,000원까지 홀딩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수렴 구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혹시나 7,500원, 손절가 7,50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추세가 전환되어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었다고 보시고 그때는 이제 손절을 좀 강력하게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스페이스 목표가 13,000원까지 시간 조금 더 걸릴지라도 끝까지 홀딩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손절가 7,500원 지켜지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미코요. 미코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2,290원에 50%요. 2,220원에 비중이 50%요? 10원. 예, 2,290원에 비중 50%. 예, 예. 예, 일단 오늘 종가는 한 1,980원대 마감을 했어요.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신데요. 비중도 많으시고요. 계속 밑으로만 내리는데 네, 이거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매수 전략 좀 네. 조언 좀 구하고 싶어가지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코 이 종목은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11월 말인가요? 아니면 이번 달 들어가셨나요? 1월 말쯤인가요? 11월 말쯤이요? 예, 예. 증권사 그 직원이 추천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럼 바로 11월 말에 한번 좀 올라가서 이익 실현할 기회가 있을 법하기도 했는데 그때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예 없으셨어요? 예, 2,290원에 아. 해가지고 네네. 계속 내려오더라고. 아, 그랬군요. 바로 그 다음날 매수하신 것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코 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해드릴지, 매도할지. 예, 전략 좀, 예, 그럼 혹시 손절도 괜찮으신 거세요? 더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지, 뭐, 이거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하로 내려가면, 예. 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조인 전문가님, 미코 들어봤습니다. 좀 많이 네. 속상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 종목이 그 반도체 LCT 장비를 구성하는 그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업황으로 봐서는 좀 장기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매출 규모도 축소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BW 즉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을 조정한다고 그렇게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 좀 횡보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BW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잘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 조정 가격이, 그러니까 최초 행사가의 70%로 봤을 때, 1,779원이 최저 조정 가격입니다. 근데 이 조정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340억인데 발행 총액이 70억. 이고요. 이 70억의 의미가 있는 금액인데요. 네. 대주주가 주가를 낮추고 주식수를 늘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주가가 최저 조정 한도 금액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779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셔서요. 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그 여유 자금이 계신다면 그 BW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돼서 다시 턴할 때까지 한 2, 3개월 이후라도 좀 보유하고 계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지금 여유가 안 되셔서
손절을 네. 하셔야 된다면 네,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네. 전저점이 1,870원인데 이 가격이 좀 너무 크니까 네. 손절가를 1,940원으로 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도가 근처까지 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나머지 여유 자금이 되신다면은 장기로 좀 보고 가시면 어떨까? 예,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코 상담 도와드렸고요.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평산차업 KDR이 들어왔습니다. 3120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원 그리고 비중 35%라고 하십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좀 손실이 있으신 분인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평산 차업, 과거에 화풍 집단이라는 회사인데, 네. 자, 지금 현재 1,375원입니다. 그에 대한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거래 대금이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28만원이죠. 예.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평산 차업, 상폐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하지 마십시오. 중국 네. 기업은.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어느 정도 이제 확률 게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아예 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재무제표도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지금까지 이미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객관적인 자료라고 또 보기도 힘든 부분이겠지만 그나마 자료가 나온 게 이번 연도 1분기 실적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평산 차업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하락할 수 있는지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회사를 갖다 지금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그야말로 요행을 어느 정도 좀 바라는 게 아니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일단 당장 매도. 당장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산차업 KDR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네이버가 들어왔습니다. 9054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59만 7천 원입니다. 비중이 50%이시고요. 현재가가 73만 4천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수익 라인에 계셔서 좀 네. 원래 고수들은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 고수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고민이 되실 텐데요. 지금 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경쟁력 강화가 추세되고 있고 이 라인도 점점점 이렇게 누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에 이르고 영업이익도 7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종목은 앞으로 제가 80만 원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조금 욕심을 버리셔서 네. 예, 지금 오늘도 한 2%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네. 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조금 더 오른 가격에서 매도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좀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다우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6651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829원이고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박수범 전문가님. 네, 다우데이터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키움증권과 또 관련이 있는 또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그렇다면 지금 다우데이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보유를 해야 되냐? 저는 네. 지금 이제 이제 IT 업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당장은 조금 우리가 좀 들어가지 말자. 특히나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지금 이제 좀 들어가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매수가가 4,829원입니다. 4,829원이면 거의 오늘이나 오늘 들어가신 것 같네요. 거의. 예.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차트가 다시 한번 이제 정배열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흐름, 다우데이터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좀 움직임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우리 투자 쪽에서 이제 매물이 나왔던 우리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합병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도 이제 돈을 쌓아놓기보다는 돈을 쓰는 지출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은 좀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조인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